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이 정유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유일주는 먼저 물상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상적으로 정화는 달이고 이게 이제 월로서 이게 양력 9월이니까 음력으로 8월이죠. 그래서 추석이죠, 추석. 추석을 전후한 달, 그 달이 되겠습니다. 정유월이. 그래서 보름달의 물상이 되겠습니다. 9월의 달로서. 그래서 이 정유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미모가 있고 사람들이 되게 순둥이 같은 기질, 순진하고 착한 기질이 또 있고 예쁘고 단정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심성이 대체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제 푸근한 어떤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별로 적도 없고 또 다재다능한 어떤 재주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또 이 정유일주는 그러한 물상으로 인해서 이 배우자 운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대체적으로 이 배우자를 만나서 해로를 하는 편인데 다만 이제 남자가 정유일주일 때는 다소 이 한량기 한량 그러니까 이제 바람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팔방미인이죠.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추면 못하는 게 없어서 술도 잘 마시고 이러니까 이제 자연히 가정에 조금 불실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한량기가 있어서 바람둥이 기질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유일주는 아주 이 일주 자체로는 굉장히 사람이 그 성격도 좋고 또 재주도 많고 외모도 출중하고 뭐 이런 면에 있어서 별로 손색이 없는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보름달이라는 그 물상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물상으로는 이제 이거는 촛대에 꽂힌 촛불이죠. 그러니까 정화는 이제 음하니까 촛불 보통 촛불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유금은 촛불이 꽂혀 있는 그 촛대 그릇이니까 그런 의미를 밝히기 때문에 촛불의 물상, 촛대의 촛불 이런 것들이니까 결국은 뭐냐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물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유일주는 보통 명리라든가 철학이나 종교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머리도 굉장히 좋고 이래서 학문과 예술 분야에 상당한 재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물상으로서는 이제 정유일주는 정화가 이제 벌겋게 달아있는 불꽃이죠. 그런데 유금은 송곳이에요. 그래서 벌겋게 달구어진 송곳, 뭐 이렇게 불에 달구어진 송곳 또는 재련되는 쇠붙이 이런 물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예리하고 민첩하고 그런 부분이 보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재물 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따뜻하지만은 속은 날카로운 면이 있는 것. 이게 이제 정유일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유일주는 우리가 신살적으로 봤을 때 일지에 있는 이 유금이 정화의 천을귀인에 해당이 되고 동시에 이것이 이제 유금이 학당귀인이라든가 문창귀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길신신살에 여러 가지가 중첩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문과 예술의 소질도 있고 또 그 성품이 굉장히 부드럽고 온건하고 또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유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갑목은 이제 정인이 될 것이고 진토는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인이 상관을 달고 온 그런 해가 이제 갑진년이 되기 때문에 사주 안에, 정유일주는 사주 안에 이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대체적으로 무난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 내에 이제 경금이나 신금이 있거나 지지에 이 사유축 합했는 금국이 있는 경우에는 갑진년이 다소 불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정유일주를 볼 것 같으면 학업적인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학업은 인성이 지금 상관을 달고 돌아서니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승진을 노리는 사람 또 이 사람의 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주 안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거나 지지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축에 금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리하다는 것이죠. 사주 안에 경신금이 있거나 또는 지지에 사유축 합하는 금국이 있을 때는 다소 불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서적인 측면에서 왕성한 투자를 해서 문서적인 성과를 내니까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나 이런 쪽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좋은 해, 또 문서와 관련되는 것에서 길한 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입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애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어떤 그 독신으로 지냈거나 그냥 싱글이거나 짝이 없던 남자나 여자는 어떤 짝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어떻게 만나느냐? 뭐 도서관에서 만나는 경우가 될 수 있죠. 인성이 이렇게 진토를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만나는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윗사람이나 선생님이 소개하는 그런 자리 또는 공부하다가 만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깊은 인연이 맺어질 수가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고 또 기존에 어떤 만남이 있다 헤어졌던 사람은 화해를 한다든가 또는 재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운이 되겠습니다. 건강도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모든 면에서 뭐 사주 안에서 요거는 이제 사주 전체 구조가 중요한데 경금이라든가 신금이라든가 이런 금국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물론 전체 이런 게 있어도 경금이나 신금이 있을지라도 사주 전체 구조에서 이 경금이나 신금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돼 있다면 문제가 없고요. 그렇지 않고 경금이나 신금이 뚜렷하게 살아있는 그런 구조라면 다소 불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사주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사주 천간의 임수, 그러니까 정관이죠. 정관이 이렇게 있는 케이스. 이 경우를 한번 볼 수 있는데 이 임수의 위치는 뭐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은 임수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임수가 있는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임수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달에 태어났을지라도 모든 1년 내내 어느 달에 태어났는 정유일지라도 다 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 안에 여기서 뭐 경금이나 신금이 있게 되면은 조금 달라지는 그런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조건이라면은 정유일주가 천간에 임수를 가지고 있다면은 모든 경우에 어느 달에 출생한 정유일주라도 다 길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에 임수가 아니고 여기 계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수가 있는 경우에는 사주 전체 구조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수는 편관 7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뭐 무토나 기토가 여기에 있었다. 사주 안에 계수도 있지만 무토나 기토도 있었다 그러면은 이 갑진년이 매우 불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무기토가 이 칠사를 제거하고 있는데 간목이 와서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일종의 거식호살의 현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수나 계수나 다 같은 수 기운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이 임수와 계수는 매우 다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임수가 있을 때는 거의 모든 달이 거의 승승장구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만 계수가 있을 때는 까딱하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주 안에 이렇게 경금이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정제인데, 경금이니까 정제죠. 정제가 있든 경금이 있든 신금이 있든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신금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여러모로 길한 것보다는, 불리한 달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 노래 태어났으니까 2월 달에 태어났는 정유일주라면은 이 경금이 이제 간목이 왔을 때 간목이 이게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용신이 되죠. 용신이 운에서 왔는데 이 경금이 금극목을 하니까 제극인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불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경우에도 무조건 이렇게 뭐 경금만 있으면 아주 불리하다 이렇지 않습니다. 사주 이 천간 안에서 간목이나 을목이 이미 있었다면, 원사주에 어딘가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는 구조라면은 갑진년이 매우 길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항상 전체적인 이 사주 팔자를 다 가지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그냥 여기에서 한 글자 있는 걸 가지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짧게지만 어떤 힌트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면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월에 태어났는 인월에, 그러니까 양력 2월이죠. 2월에 태어났는 정유일주는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요 자체만으로 본다면 아주 불리한 해인데, 천간 안에 또 간목이 있거나 을목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갑진은 또 이 경금이 있어도 오히려 있어야만이 좋은 것이죠. 이럴 때는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면은 아주 매우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묘월에 태어났는 정유일주, 그러니까 양력 3월이에요. 3월에 태어났는 갑진일주라면은 아주 길한 어떤 경금이 있으면은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인다용제격을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인다용제입니다. 인다용제격이 되기 때문에 길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다 불리해요. 그리고 미월 같은 경우에도 불리한데, 여기 이제 미월 양력 7월이죠. 7월에 태어났는 정유일주라면은 이 간목이 왔을 때 바로 경금이 간목을 극하니까 제극인 현상이 생겨서 용신 간목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아주 불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신월에 태어난, 근데 반대로 신월 한 달 차인데 7월 달에 태어났는 정유일주하고 8월 달에 태어났는 정유일주는 다르죠. 그러니까 8월에 태어났는 정유일주는 이제 격국이 정제격이 됩니다. 정제격이 갑진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은 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신진합해가지고 임수가 동해가지고 정관, 그러니까 재용 정관을 하는데 인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격이 관인상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신월에 태어났는 정유일주는 아주 대길한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달 지나서 6월 달, 그러니까 9월에 태어났는 정유일주는 이 경금은 이제 간목이 운에서 왔을 때 이 간목을 금극목을 해버리기 때문에 역시 제극인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아주 불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유일주가 천간에 이렇게 경신금이 있는 경우라면은 뭐 좋은 달이 대체로 한 3달, 4달 정도 이렇게만 있고 나머지는 다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서 한 8달 정도는 불리하고 나머지 한 4달 정도는 이제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천간에 경신금이 있을지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묘월생인데 여기 묘월생 같으면 좋거든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사주 전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유일주의 갑진년 운세 이것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